얼마 전에 2018학년도 대입 예시문항이 나왔죠. 대입 예시문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학교 현실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교육부에서 이런 거 할 시간에 조금 EBS나 이런 쪽으로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훨씬 더 저희 사교육이 욕은 덜 먹고 제기능, 그러니까 그림자 교육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AI 교과서가 나왔죠. AI 교과서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딴딴딴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가 나왔을 때도 제가 피식하고 웃고 있었던 게, 학교 혹시 교과서 본 적 있으십니까? 애들이 교과서로 공부한다 그러면 요즘에 웃어요. 문제집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출판사별로 교과서를 제작을 하는데 결국에 그 교과서를 승인 내리는 곳이 교육부다 보니까 교육부 입맛에 맞게끔 교과서가 편찬이 나와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요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옵니다. 문제집에 있는 내용은 또 요점이 그대로 다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내용을 서술형으로 넣다 보니까 희한찬란한 내용들이 되고, 교과서가 사실상은 딱히 의미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넣어서 했다. 사교육이 왜 점점점 발전을 하냐면, 사교육이라는 거는 결국엔 교육의 기반은 인터랙션,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A라는 대상체와 B라는 대상체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만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의 기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입니다. 근데 AI를 기반으로 공부한다는 게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그 바탕이 되는 기본 교과서도 개판, 거기다 맞춰서 AI로 아이들이 놀이하듯이 한다. 결국에 도파민에 쩔어서 중단.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데 그걸 할까요? 완전히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은 불가능한데, 거의 대부분의 교육용 AI들은 다 어디서 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 있는 거 아세요? 실제로 국비 지원 프로젝트 컨설턴트들이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분들이 마치 나와서 재테크 자기가 대단한 뭔가 갑부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수수료를 챙깁니다. 국가에서 대출해주는 거나 국비 지원해주는 거. 왜냐하면 무이자에 망해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행위는 뭐냐면, 이전에 자기네들이 사탕 발림해가지고 AI 교과서 업체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줄 사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짭퉁, 그리고 그렇게 조잡한 AI를 갖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심리가요, 몇 배는 뛰어넘습니다. 절대로 성공 못할 거고, 해외에서는 AI 교과서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제가 여기는 왜 열을 안 올리냐면, 20여 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교육부는 이런 식으로 삽질을 했습니다. 어쨌든 2018 대입 예시문항이 나왔는데, 이걸 또 어떻게 선택 과목을 해야 될지 지금 한 6, 7월이 되면 선택 과목 하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힘든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성공한 재테크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재테크를 부동산, 주식, 현금,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제 목표는 뭐냐면, 사업체든 제가 투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망하지 않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공부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기 전에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험을 해봅니다. 실제로 자판기 사업을 저희 회사에서 하기 전에 제가 한 10년 전 정도에 자판기를 직접 사서 학원에도 설치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몇백만 원을 써서 자판기를 새 거를 사서 직접 거기다가 음료수 넣어보고 어떻게 작동하고 고장률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몇 년 동안 해보고 자판기 사업에 뛰어든 적도 있고, 그리고 자판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 의견을 낸 적도 있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저희 학원 다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다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판기가 진짜로 있었던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해보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경험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누적을 시킵니다. 주변에 듣는 내용만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해보고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제가 2008년도에 그 폭락기에 꽤 많은 돈을, 그때 당시에 제
나름의 돈을 집어넣어서 많이 불리긴 했었는데 그때도 3년 동안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알라신도 믿지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저 자신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따로 준비도 해봤어요. 뭐 주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료로 받아서도 해보고 직접 그래프 분석도 해보고 최종적으로 뭐 분석을 해보는 것도 해봤는데 제 결론은 그냥 미국 ETF를 구매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수년 전부터 차분하게 매달 적립식으로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나 그냥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저는 시기를 맞추는데 또는 저점이나 최고점을 맞추는데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제 사업과 제 학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딱 정해진 시간까지만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댓글 하나 읽고 제가 이런 답변을 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과 제 예상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가끔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미래를 예측해 주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근데 제 예측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하는 건 교육부인데 교육부가 어떤 삽질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 현재까지도 유효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해당 댓글 들어보시고 제 의견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제 열혈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체리티님께서 원장님 어제 2028 대입 예시문항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통과 수준이 높았다. 반말을 쓰셨네요. 높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원과목, 그러니까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이라고 현재 불리고 있는 과목 다 하나이가 유리할 거란 분석이 나왔고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의견들이 대다수네요. 선생님의 2018 대입을 위한 선택 과목과 준비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좀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이들이 상담을 오면 본인이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특히나 고1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지금 중2, 중3 애들 같은 경우는 이과를 갈 거면 물리학이나 화학 이런 것들을 선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중등 내신 뭐 허접스러우니까 애들이 뭐 금방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여유로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준비로 시간을 소비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는 원과목에 대한 집중을 반복적으로 좀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뭐 애들을 이렇게 강요해서 사교육 시장을 조장한다는 등 그런 댓글 쓰실 거면요 본인 아이는 안 가르치시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요. 여기는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지 본인의 비판을 듣자고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올리시면 제가 그 댓글을 갖고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할 겁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것만 죄다 원하는 것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셨으면 아마 그 생각이나 그 머릿속의 사상 아이에게도 그대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원망을 받더라도 본인 책임입니다. 여기 와서 그런 소리 할 시간에 본인 아이 케어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끌어나가 보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거를 할지 1학년 때부터 결정돼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준비를 많이 안 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은 지금 2, 3주 전에 중학교 공부도 벅찬데 내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 뿌액 하면서 엄마하고 개 진상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면 쉬운 과목만 골라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효율적인 것과 쉬운 거를 구분을 못해요. 아이들은 효율적이라는 명분하에 제일 쉽고 비효율적인 걸 선택을 해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7월달 정도 되면 1차 선택이 나올 겁니다. 그때 아이와 엄마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아이는 이걸 다 어떻게 해? 그리고 엄마는 얘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신 한 2주 남았거든요.
한 일주에서 내신 공부하는데 선행 수업 자기 못 듣겠다고 빽 하면서 울어버립니다. 왜 못하냐?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도 어려운데 고등학교 선행을 내가 뭐하러 들어야 되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를 이제 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이들의 심리는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머니들이 보거나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을 효율이라고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지금 지출하는 건 자신의 노력, 그러니까 힘듦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적은 노력으로 그럭저럭한 결과를 나오기를 바라는 과목들을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쉽다고 얘기가 나온 과목들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말 죄송한데 지금 2026년도 이제 고2가 풀어야 될 물리언어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 부분은 명칭도 바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 양상도 조금 달라질 거고요. 이게 집중이 수가 많다 보니까 거의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수박 겉보기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보다는 원과목에 대한 걸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 투과목도 분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분화된 과목들을 굉장히 막 미리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과목을 풀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고 하면 투과목은 자연스럽게 진입장벽이 허물어집니다. 근데 원과목 한 번 듣고 투과목 가야죠. 이렇게 학원에서도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요. 학원업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저희같이 좀 오래된 노포 같은 일본에 가면 되게 오래된 가게들을 노포라고 하잖아요. 노포 같은 학원들은 아이들을 배출을 해서 안정적으로 입시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는 솔직히 특목고 입시를 하는 것도 결국의 목적은 좋은 대학교 그리고 좋은 과를 가는 게 목적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원처럼 현재 엄마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일부 엄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원 끝난 다음에 투 해주시고요. 근데 이 아마추어 엄마들이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과정이 잘못돼 있거든요. 원 과목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데 한 번, 두 번 들었다고 해서 애가 투 과목으로 넘어가 봤자 결국에 수박 겉보은 다음에 나중에 수박 지나쳐가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원을 다녀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여기다 댓글 다시는 분 중에 뭐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보냈는데 뭐 어떻게 해서 다 잘 받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시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축복받으신 겁니다. 일반적인 아이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학원조차도 안 보내면 이것들은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 분위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일반화를 함부로 하시지 않게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당 학부모님 다시 한번 되게 복 받으신 거예요. 그냥 그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인 아이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건 어머니 고2 때 내신이 망가져서 오게 되면 안타깝지만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대로 드라마틱한 상승은 드라마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학교 때부터 이과를 목적으로 공부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과학도 따박따박 하면서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을 많이 선택하면 좋겠죠. 다다익선. 그러니까 많이 선택하면 좋긴 합니다. 조건은 뭐냐? 아이가 이걸 그럭저럭 다 소화한다는 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현장에서 여기서 보면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지구과학 내가 인간 보면서 혼자 할게 말을 했던 친구들 지금 한번 그 친구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냐? 많이 선택하면 좋습니다. 수학과 이과생 애들은 많이 선택해 놓으면 좋아요. 선택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관건인 거죠. 고1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해 하면서 걔가 바라는 대학교는 현실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겁니다. 집에서 핸드폰 보면서 사업 구상안 짜고 있다는 제가 아는 지인 아들내미가 있거든요. 그 친구 지금 36이 다 돼가는데 계속 핸드폰 보면서 사업 구상안을 짜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신새끼라고 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네들이 뭘 선택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꾸준하게 미리미리 준비했느냐. 제가 한 달에 130 벌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막 갓 20대에 들어섰을 때 그때 월세 30만 원 내고 수도세 전기세 내고 그리고 한 달에 15만 원씩 20만 원씩 저축해서 4년 만인가 1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그때 그 수표를 만들어서 집에 갖고 온 적이 있어요. 너무 기뻐서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니네들 공부하는 거 힘들지?
나도 힘들어 뒤지는 줄 알았으니까 니네가 바라는 게 그만큼 어렵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날로 처먹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공부하고 힘들다고 낑낑댈 시간에 네가 바라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한번 보고 닥치고 공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 학원비 드리는 거 아까우니까 내가 학원 안 가는 게 아니라 학원을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2028학년도 선택 과목 준비 별거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과로 준비하고 있다가 문과로 가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과로 갈 생각이 있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면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나 이과 갈 건데요. 주둥이로만 하지 말고 그럼 선행 수업 조금이라도 더 부가적으로 듣고 계시면 됩니다. 내신도 바빠 죽겠는데요. 핸드폰 끄고요. 핸드폰 버리고 숙제 미리미리 하시면 시간이 남아 돌 겁니다. 니네가 바라는 대학교는요. 그렇게 대충 엄마한테 진상 피면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아닙니다. 뭐 대학교에 목적 없다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남 공부할 때 방해하지 말고 꺼져주시면 됩니다. 그냥 네 할 일 하러 가시면 돼요. 남한테 방해 안 주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빨대 꽂을 생각이 있다면 너는 정말 짐승 새끼입니다.